피보나치 스트래테지 아무데서나 사고 팔지 않는 방법 피보나치 전략 빠방. 오늘부터는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사용하는 툴들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를 해볼 건데, 이게 절대적인 저점이나 절대적인 고점을 잡는데 사용한다기보다 그냥 내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좀 내 기준 없이 매매를 해가지고 공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뭐 고점에서 사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한다든지, 아니면 저점에서 팔아버려야 될까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기준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나도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어. 지금까지라는 건 좀 성격이 많이 다른 영상이라서 긴장되고 이상해. 응원이 필요해. 그러면 시작해볼게. 우리나라 말로는 보조지표라고 하지. 사실 그 단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말을 한단 말이야. 보조지표는 그냥 보조일 뿐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뭘 보고 매매를 하나 싶어. 그래서 나는 보조지표는 고점 저점을 알아내는 도구라기보다 전략이라고 생각해. 스트레테지라고 생각해서 전략이라고 여기면 좀 보조지표를 대하는 생각들이 많이 바뀔 거야. 뭐 MACD가 됐든 RSI가 됐든 피보나치가 됐든 거래량이든 뭐든지 간에 그렇게 바뀔 거야. 내 전략이 생기면 어떤 지점에서 반등을 못했다고 해도 뭐 큰일 났다, 물렸다 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나는 어디서 물탈 거다, 어디서 대응할 거다 하는 계획이 짜여져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려간다 혹은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견해일 뿐이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건데 하는 건데, 그 말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세요 라든지, 아니면 내 밥그릇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추상적인 계획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말들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계획들로 바꿔보자. 그게 시장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봐. 강의 영상 비슷한 걸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게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다 생각해서 안 했던 건데, 댓글들 보다 보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볼게. 내 매매법의 근간이 되는 아무데서나 사고 팔지 않는 방법 피보나치 전략 시작해볼게.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건 종목 선택이라고 생각해. 내가 컨트롤하는 종목들을 보면 전부 레버리지긴 한데 절대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략들이야.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전부 ETF가 됐지. 전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 약속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어. 나랑 같은 종목들 투자하면 같이 물려줄 수는 있다고. 나에겐 그만큼 믿음이 강한 종목들이고, 다들 그런 종목에 투자하길 바래. 참고해서 봐줘. 내가 이런 스타일의 영상이 처음이라서 시작 전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심플하게 할 거야. 첫 영상이다 보니까 최대한 오해 없이 애쓰는 중이야. 다음번에 또 이런 영상이 올라간다면 지금 이제 말한 내용들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해볼게. 인터넷 창을 켠다. 그러고 주소창에 트레이딩 뷰. 웬만하면 트레이딩 뷰 쓰는 게 좋아. 요게 그냥 좀 깔끔하게 보조 지표들도 볼 수 있고, 트레이딩 뷰 처음에 들으면 뭐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맞아. 위에 탭에 차트를 눌러주면 차트가 떠. 빠밤. 나는 사실 지금 트레이딩 뷰 유료 기능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오늘 설명할 피보나치 요거는 무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트레이딩 뷰 세팅하고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이후에 이제 설명하면서는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 어디까지 무료로 되는지 한번 준비를 해볼게. 일단 오늘은 무료 기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트레이딩 뷰도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 뷰 들어오면은 요 왼쪽 위에 보면은 심볼 찾기라고 뜨거든. 여기서 이걸 눌러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냅다 여기서 알파벳 쳐도 이렇게 인식으로 떠. 네, 나 같은 경우는 QQQ를 볼 거야. 사실 나스닥 지수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일 분석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도 QQQ를 볼 거고. 그러면 이제 피보나치 한번 그어볼게. 왼쪽에 있는 바를 보면은 세 번째쯤에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요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리고 단축키로는 Alt F를 누르면 가능하다고 하고, 얘를 선택하고 나서는 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시작한 곳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그어주는 편이야. 최저점에서부터 긋는 사람들도 많은 거는 아는데, 나는 그래도 랠리, 상승 랠리가 시작된 곳 여기서부터 쭉 그어주는 편인 거고, 추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긋기 나름이야 라고
댓글에 달아준 사람이 있더라고. 뭐 말하자면 그치? 긋기 나름이긴 한데 얘를 아무 데서나 그으면은 맞지가 않겠지 전혀? 그래서 대신에 나는 여기서 그으면 제일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긋는 거고, 추세 시작 어디서부터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일봉으로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그냥 2시간 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잘 보여. 이 정도 보면은 이제 여기는 추세를 바꿔가는 곳이었고, 여기서부터 빵 하는 랠리가 시작됐지. 그러면 저기서부터를 추세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 저점에다가 잡고 최고점까지 그어주면 돼. 이거 할 때 옆에 자석 기능 요거 틀어놔주면은 가까이 이제 캔들 꼬리, 캔들 머리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마우스 커서 가서 붙거든. 그래서 요거는 활성화 해주는 게 요런 거 그리긴 더 쉬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었다 하면은 분명히 나랑 이게 숫자도 다르고 색깔도 완전 다를 거거든. 원래 기본 설정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일단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설정창이 짠 하고 떠. 그래서 요걸 보면 라인 왼쪽 늘리기, 라인 오른쪽 늘리기, 난 요걸 2개 다 체크를 해놨고 지금 활성화 시킨 애들만 읽어줄게. 일단 0.236, 0.382, 그리고 0.618, 0.786, 1.272, 1.414, 1.618, 1.786 요 정도를 메인 전략을 쓰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쓸 수 있는 게 0, 1, 2, 3, 뭐 0.5, 1.5 이런 것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얘네까지 활성화해가지고 다 전략을 짜게 되면 너무 잦은 매매를 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0, 1, 2, 3은 그냥 해제를 해놨고 0.5하고 1.5는 지금 투명도 17%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쓰지?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었어. 그래서 요 설정값들이 궁금한 사람들은 그냥 지금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무슨 수치 썼군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사실 0, 1, 2, 3 아니면 0.5, 1.5 내가 얘네 메인으로 쓰지는 않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내가 메인으로 쓰는 수치들은 좀 덜 맞고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선택한 종목은 어떤 수치가 맞구나 요거를 꼭 백테스팅 해가지고 조절해서 쓰면 돼. 알았지? 그러고 짠!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를 그리면은 나랑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도화 요 녀석이 요번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 구간을 정했겠구나가 딱 눈에 보여. 그래서 요번에 나는 그 하락 다이버전스를 발견을 하고 여기서 대응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피보나치만 본다라고 했으면은 0.618이랑 0.786 구간, 그리고 1.272에서 1.414 구간, 그리고 1.618에서 1.786 구간, 요 구간들에서 대응해야지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야. 3분의 1씩 똑같이 들어가면 돼. 비중을 3개로 나눠서. 근데 요거는 각자 개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 나는 보니까, 나는 그냥 현금 비중 없이 그냥 모두 다 주식시장에서 내 돈이 계속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해. 난 포모가 훨씬 심하거든.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저점에 갔을 때조차도 나는 현금 비중 지금 4, 50% 이상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그거는 성향을 따라서 많이 타더라고. 그래서 다만 그런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는 나는 이 다음은 여기서 대응할 거야. 이 다음은 여기서 대응할 거야. 요거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얼마큼 대응해야지 이런 판단이 자연스럽게 들 거야. 만약에 0.618 요 구간까지밖에 안 왔는데 여기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몰빵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겠지?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으면 돼, 피보나치는. 그래서 피보나치선 이렇게 딱 그어놓고 나면은 요 라인들이 가지는 각 그 의미들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일단은 저 위에 초록색 선 0.236, 0.382 구간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0.618에서 0.786 요 구간 자체는 일반적인 조정이 왔을 때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는 여기고, 그리고 그 다음 1.272에서 1.414 요 구간은 기회의 땅 1번, 그리고 1.786에서 1.618 요 구간은 기회의 땅 2번. 요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거든. 그러면 요 구간이 얼마나 안 오길래 기회의 땅 1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백테스팅을 한번 보여줄게. 요때는 코로나 때고
추세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이렇게 그어놨을 때 이렇게 두고 이때도 대응을 했었는데 요때를 보면 알 수 있겠지. 코로나 때 얼마나 하락폭이 깊었는지. 근데 요때도 1.786 라인 요 구간까지 왔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고, 사실 계획을 요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1.786 라인 여기 와서 계속 이렇게 놀 때는 좀 쫀득쫀득했어. 와, 어떡하지? 이거 이제 벗어나면 이제 내 영역 바뀐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불안해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코로나 때도 여기까지 커버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전에 또 깊은 하락이다 라고 하면은 2018 몇 번 말했었지. 요때를 잡을 수 있는데 최고점 여기는 기회의 땅 2번까지 오지도 않았어. 기회의 땅 1번 1.27 1.414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올라갔었거든. 그래서 요렇게 확인해 봤듯이 기회 땅이라고 하는 요 구간들은 정말 안 오는 구간이고, 요렇게까지 내가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아놓는 이유는 내가 3배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요렇게 구간을 잡아놓는 거야. 그런 거고, 이제 최근 요 흐름을 한번 볼 건데, 지금은 일봉인 거고 2시간 봉으로 바꿔서 추세의 시작을 한번 찾아볼게. 여기서부터 보면은 얘가 여기서도 요렇게 움직인 걸 보인다. 그럼 여기가 추세가 시작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군 해가지고 저기서부터 그어볼게. 여기가 저점 잡아서 최고점까지 뿅 이렇게 그려놓고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봐야지.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은 요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사실 0.382, 0.236 라인 요 구간을 위에서 설명하진 않았어. 아까 추세 상단에서는 얘네가 의미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사실 나는 오히려 그냥 꺼놓고 안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거는 요럴 때 사용해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고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가 도중에 눌림목이다 판단해 볼 수 있을 때가 요때거든. 눌림목이다 생각이 되면 0.382까지 확인하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야.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제 상승 가는 건가요? 그럼 이제 사요? 이제 들어가요? 아,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이거를 거의 날마다 달아주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냐고. 지금 눌림목이니까 들어가면 되냐고 막 물어보셨는데, 나는 이때까지도 0.236도 아직 안 밟았는데 이거는 눌림목도 아니고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눌림목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 그때 기준 삼아서 보여줬던 것도 이렇게 피보나치 그려서 아직 0.236도 안 왔어요. 이거는 눌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0.382 라인 요 구간까지 왔을 때 이때나 이제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나는 0.382 구간을 요렇게 눌림목처럼 쓰는 거고, 그러면 포모 방지용을 위해서 나는 3배수가 메인이지만 포모 방지를 하기 위해서 1배수나 2배수를 여기서 들어가. 왜냐면 눌림목 확인하고 반등할 수 있으니까는 포모 방지용으로 1배수나 2배수를 들어가고, 혹은 포지션이 없는 사람이 나는 너무 잡고 싶은데 진입 빨리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물린다 라고 각오를 하고, 내가 재물을 바칠 때니 본대 들어갈 수 있게 떨어져 주세요 하는 재물 라인으로 쓸 수 있겠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본대로 3배수 대응하는 데는 여기, 이제 조정장이 오면 여기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 요때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될 건 이 다음 구간들 여기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면 비중 조절도 자연스럽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어디서 사 모아가야 될지 매수 시점은 알았어. 그럼 매도 시점은 어떻게 정해? 궁금하겠지? 그럼 그 얘기 이제 해볼게. 그거는 거꾸로 그어보는 거야.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시작됐던 점에서부터 최저점까지 거꾸로 이렇게 이제 그어보면은 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때 그었을 때 0.618 라인 여기는 나한테는 비중 정상화를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요때도 3일에 걸쳐서 계속 말했거든. 이제 비중 정상화를 여기선 해야 된다. 이번에 하락세를 맞으면서 굉장히 주식 비중이 많이 커졌을 텐데 0.618 라인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눌림목이 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정상화를 시켜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요 0.618 라인이 근방에 왔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그러면 최근에 요
짧은 거를 잡아서 또 매도 계획을 세워볼 수 있어. 여기 가장 전고점, 여기서부터 최저점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도 1.272, 1.414 구간, 그리고 1.618, 1.786 구간,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됐었거든. 그래서 이때까지 너무 급하게 상승했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체해 이러면서 여기서 한번 또 분할 매도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목표가 올라왔네. 여기서 또 한번 덜어내야지 하고 비중 조절할 수 있는 요렇게 계획을 짜볼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짧게 그린 거는 예상해봤고, 지금 또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이니까 지금부터는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또 어디를 타겟팅을 해볼 수 있을까? 요거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 잠깐 참고하려고 밑에서부터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움직인 거고, 이 다음부터 추세가 시작된 고점에서부터 예를 들어 0.618 라인까지 내려왔었다, 여기까지 내려왔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때 매도해 볼 수 있는 계획은 여기 1.414, 1.272, 1.618, 1.786 여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요거는 오히려 좋은 게, 그러니까 단숨에 하락을 했을 때는 이렇게 계획을 짜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얘가 내려가다가 한번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이 겹칠까? 일단 그려볼게. 여기가 이제 고점부터 저점을 다시 잡아야 돼. 이렇게 되면은 타겟 매도 범위를 세우는 게 굉장히 낮아지거든, 아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거면 차라리 단숨에 떨어지는 게 훨씬 좋아. 마음고생도 덜하고 타겟팅도 조금 높게 잡을 수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다. 지금부터 매도 계획을 잡는 거는 일단 저점을 확인해보고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갈 수는 있을 거고, 방금은 한번 예상을 감히 해보자면 0.618까지 떨어진다면 매도 시점을 어디서로 잡아볼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예상을 해봤던 거야. 피보나치는 이렇게 매수 시점도 잡을 수 있고 매도 시점도 어느 구간에 왔을 때 대응해보면 적당하겠다, 요거를 판단해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내 근간이 되는 전략이야. 지금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면 할 것 같아. 그러면 너가 좋아, 계획을 이렇게 잘 세워놨어. 그랬는데 만약에 0.618까지 안 오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반등하면 너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상관없어, 나는 가지고 있는 포지션으로 그냥 즐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 거짓말 치지 마.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0.618 라인, 미안. 이렇게 그래가지고 0.618 라인 여기서 이제 대응했다며. 여기서는 비중 정상화를 한 거야. 비중 정상화가 뭐냐?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예전에 이렇게 피보나치 그어가지고 1.618, 1.786 요금까지 왔네. 여기서 이제 비상금을 썼어 내가. 그래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고 0.618까지 왔어? 그럼 여기는 이제 비상금 회수하는 구간으로 쓴 거야. 그런 의미에서 비중 정상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비상금 회수하는 구간, 비중 정상화하는 구간. 요거 나 계속 얘기했었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예상되니까 이제부터 전량 매도하고 도망가 라고 얘기했던 적 없어. 그냥 여기서는 비중 정상화를 해, 1차 과속방지턱이라고 썸네일상에서 이제 표현하면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 찾아봐봐. 여기서는 1차 과속방지턱이니까 비중 정상화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나는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계속 가지고 있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이런 거야. 내가 믿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량 매도 없이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면서 포지션을 더욱더 예쁘게 만들어가는 것.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세를 맞으면서 아래쪽에서 포지션을 예쁘게 만들어 나갔다? 그러면 나는 이 포지션을 지키면서 계속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그리고 내려왔을 때 또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또 포지션을 예쁘게 잡아갈 예정인 거고. 그래서 내가 믿는 종목에서는 이렇게 포지션을 예쁘게 만들어서 잘 지켜나가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 아휴, 얘는 뭘 모르네. 지금은 금리니 전쟁이니 이런 뉴스에 때려맞고 있는데 무슨 차트를 보고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 그래? 그러면 코로나 때로 돌아가 보자. 코로나 때 진짜 세계 멸망되는 줄 알았어. 난리 나는 줄 알았는데, 요때만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피보나치 그어서 봤을 때 나는 이미 대응해야 될 점들이 정해져 있었어. 뭐 세상 끝날 것 같아도 나는 이미 이때부터 여기서 이제 대응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했던 자리가 피보나치 상으로도 적당했고, 그리고 오히려 시황 안 보고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게 더 도움이 됐었고, 지금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도 뭐 전쟁이니 뭐니 이제 난리였지만 이미 이때부터 나는 다 정해져 있었다.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이제 사모아가지고 다시 포지션 만들어야지 계획이 있었던 거고, 지금부터 침체기 와. 너 이제 때려 맞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나는 이미 어디서 대응할지가 정해져 있어. 어디에서 대응해야지? 이렇게가 정해져 있고, 오히려 지금 요번에 하락장 동안에서 전쟁 뉴스를 사실 나도 외면을 할 수가 없더라고. 얘가 엄청나게 크게 큰 악재고 이래가지고, 며칠 좀 따라서 뉴스를 보다가, 이게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또 돌이켜보니까 내가 뉴스를 통해서 뭔가 매매에 써먹을 수 있었고 그걸 성공한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없는 거야. 내 역사상 그런 적은 없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냥 나는 차트만 판다 이래가지고 그냥 의도적으로 시황이랑 뉴스를 외면을 하고 대응을 했던 거고, 이번에 하락장을 봤을 때도 전략 먹혔다. 피보나치 전략이 먹혔군. 그러면은 나는 또 이 앞으로도 이 전략대로 간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뉴스나 시황 안 본다. 차트로만 매매한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3. 이거는 사실 SOXL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거긴 한데, SOXX로 와서 볼게. SOXX로 와서 봤을 때, 여기서도 이제 피보나치를 그어보자. 이제 잘 그을 수 있지? 이렇게. 그어가지고, 너가, 너가 타겟팅하는 0.618, 0.786 라인은 지나갔어. 그러면 사실 쌍바닥 만들러 올 것 같은데, 그럼 나 여기서 더 구매할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내 기준상은 아니야. 나는 쌍바닥 만들고 분명히 갈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 구간은 여기야. 0.618에서 0.786 요 구간이 내 구간인 거고, 여기서 비중을 충분히 늘리지 않고 조금 더 현금 비중을 갖고 있었어. 난 쌍바닥이 더 셀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든지, 아니면 피보나치가 아니고 다른 전략으로 보고 있다가 쌍바닥 찍으러 오겠다, 요거를 강력하게 생각하고 인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지 내 구간은 여기다 라고 판단을 해서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온다라고 하면 내 기준상에서는 사는 구간이 아니야. 지금 요거 내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응해야지 라고 생각한 구간 외, 요 구간 말고 요런 구간들 있지. 안 보이겠다. 다시 해볼게. 내가 대응해야지 하는 구간들 말고 이 외의 구간들, 요런데 아니면 요런데는 다 나한테 있어서는 약간 빈 공간이야. 그냥 나는 여기는 빈 공간으로 보기로 했어.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지는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요런 데서는 그냥 두고 볼 뿐. 저렇게 하는군 하고 그냥 두고 볼 뿐이야. 그리고 이거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내 판단으로는 여기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서 포지션 잘 만들어 놨고 여기서 비중 충분히 썼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안 잡는 편이고, 물론 예외로 여기서 비중을 좀 덜 담았다, 여기 놓쳤다 하면은 여기서도 더 담아볼 수는 있겠지. 근데 나한테는 여기나 평당 크게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내가 대응하기로 마음 먹었던 구간은 좀 기계적으로 지켜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나는 피보나치를 이제 기준을 삼아가지고 여기서 샀으면은 이제 이 다음에 의미 있는 데는 여기나 돼야지 나한테는 의미가 좀 달라진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고 쌍바닥이니까 여기서도 사, 이런 식으로 뭐랄까 기준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 막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0.786 찍었어? 여기서 사. 0.38이야? 여기서 또 사. 저점 내렸네? 여기서 또 사. 올라갈 건가 봐. 여기서 또 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시드를 지켜낼 수가 없어. 시드가 배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좀 내가 잘 아는, 잘 써먹을 수 있는 전략 하나를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맞는다.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말이, 피보나치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잖아. 피보나치 한번 그려가지고 계획을 세웠어. 너는 여기서부터 저점 해가지고 고점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추세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갑자기 대응하다가 바꿔서 다시 대응을 하게 돼버리면 이것도 이제 시드 관리가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트렌드 상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은 얘 자체도 기준 변화하지 말고 이 트렌드가 끝날 때까지는 요 기준대로 계속 사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피보나치를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해볼 만한 얘기들은 다 해본 것 같고, 또 요걸로 대답할 수 있을 만한 댓글들이 있는지 댓글 한번 볼게.
댓글 한번 쭉 가서 보니 뉴마이트님, 도화씨 궁금한 점 하나만요. 하락장에는 대형구간 정해놓고 매수를 하지만 상승장에는 그냥 날아가는 거 지켜보고 하락장 올 때까지 지켜보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니요. 피보나치로 매도할 수 있는 계획도 충분히 세워놓고 상승장에는 또 분할 매도하면서 지켜봅니다. 별빛소개님, SOXL 평단 33인데 쌍바닥짜리가 도화씨가 말한 매수짜리는 아닌데 쌍바닥에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1.27에서 1.414까지 기다릴지 너무 고민이 돼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 번 더 XOXX 가서 한번 볼게. 그래서 사실 내가 얘기했던 대응 구간은 여기였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여기나 쌍바닥 자리나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쌍바닥 자리 또 굳이 노려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피보나치 요걸로 대응을 하겠다, 이걸 기준 삼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요 기준 하나 자체를 좀 고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만약에 요 0.618에서 0.786 요 구간에서 충분히 비중을 실지 않았다. 나는 좀 아끼고 있었어. 쌍바닥도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좀 인내를 꾹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긴 해. 그렇기 때문에 별빛 소개님도 지금 비중을 얼마나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제 이후로 올 1.27, 1.414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요런 자리까지 염두에 두고도 나는 조금 더 시드 더 쓸 수 있을 만큼 남아있어 라고 하면은 쌍바닥 자리에서도 노리고 매수해볼 수 있겠다는 판단은 들어. 그치만 만약에 0.786, 0.618 여기서 충분히 담았다라고 하면은 쌍바닥 찍고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무리해가지고 여기서 또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 그리고 땅키님 TQ랑 쏙스의 대응은 도아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린이로서 문득 생각이 드는 건 보조지표가 국내 주식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사실 내가 맨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보조지표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선택. 절대적으로 우상향을 믿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들어갈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나는 국내 주식에서 그렇게 믿는 종목이 없어서 국내 주식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국내 주식에서 나는 그렇게 믿는 종목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요 피보나치 이거를 백테스팅 충분히 해가지고 이 종목은 어떤 수치들이 맞구나 요거를 연구해서 충분히 적용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제리프님, 저랑 뷰가 비슷하신데 저는 그냥 차트 추세선만 보고 SOXL이랑 TQQQ 시드 30 처음 들어갔습니다. 다음 춤에는 21달러에 30%, 14달러에 30%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SOXL로 나도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내가 피보나치로 해가지고 선택했던 선들이랑 비슷하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신 것 같고, 근데 다만 지금 SOXL이랑 SOXX랑은 괴리율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SOXX를 두고 얘네가 이 시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딱 이제 몇 달러에 들어가야지 땅 찍어 놓는 것보단 그런 생각을 했고, 혹시나 요 3등분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이유가 내가 1차, 2차, 3차다 라고 얘기해서 요거를 3등분해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혹시나 그 생각을 제 영향을 받아서 한 거라면은 3등분을 의미한 건 아니다. 그냥 다만 요 하락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맞는 비중 조절이 될 거다. 요 얘기를 남기고 싶었고, 별빛 소개님, 피보나치선 그어보고 있는데 신기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잘 쓰길 바래. 그리고 진도리님, 드디어 나도 피보나치 그거 그려볼 수 있겠다. 한번 그려봐봐. 나만의 지표 해석과 기준점 잡기엔 너무 모르는 줄인이지만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은 시점이란 건 알겠어서 친구한테도 얘기해줬고 채널 구독도 하라고 했어. 잘했지? 고마워. 신시아님, 그리고 신시연님도 보니까 쫄보가 이번 처음으로 TQQQ 익절하고 SOXL도 한번 3분의 1 정도만 이틀 연속을 담았는데 나스닥이 더 떨어질 듯 해서 공격적으로 아직 못 담고 있어요. 많이 도움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진도리님도 신시연님도 요거 피보나치 이용해가지고 같이 기준 잡아서 잘 투자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날디님, 시드를 끝까지 남겨놓는 걸 못하겠어. 나는 싸졌을 때 현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보다 현금이 있는데 오르는 걸 보는 게 더 배 아픈 것 같아. 그래 놓고 떨어졌을 때 현금 비중 없으면 또 후회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좀 눌림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 얘기도 해보고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 그래서 지금같이 요 정도 눌러줬을 때는 눌림목이다 판단하고 3배수를 잡기보다는 그냥 2배수
뭐 혹은 한 배수 요런 걸로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포모 방지용으로 조금 구매를 해보고, 그리고 포지션은 사실 아래에서 잘 잡았다라고 하면은 좀 올라가더라도 아 지금 잡고 있는 포지션으로 상승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훨씬 여유롭게 또 장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엘리자베스님, 피보나치 추세선 잡을 때 저점을 잡는 기준이 있나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일봉에서 보이면은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되고, 만약에 잘 안 보이는데요 하면은 2시간 봉 내지는 뭐 1시간 봉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추세가 아 어디서부터 시작됐구나,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구나 이런 게 보일 거야. 이렇게 해서 잡아보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ETS님, 피보나치 시작점을 추세 시작 기준으로 그으셨는데 극기 나름인 건가요? 어떻게 시작점을 잡는 건지요? 방금 대답해드렸어요. 그리고 사직의 중심에서 틈날 때마다 보면서 레버리지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고는 있는데 괜히 깔짝댔다가 피볼까봐 차트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권 남겨왔으니까는 사직 중심에서도 한번 써먹고 도움 되길 바래. 그러면 오늘은 아무 데서나 사고 팔지 않는 방법, 피보나치 전략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요거 각자 내가 믿는 종목 이런 거 해봐가지고 팡고든 뭐가 더 맞던데 파스는 이런 수치가 더 잘 맞아 요런 얘기들 같이 공유해준다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서로 같이 공부도 되고 매매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럴 것 같고, 아 내가 이제 사실 보조지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처음으로 피보나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이게 반응이 좋다면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도 또 다른 보조지표들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얘기 해볼게. 이게 의외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이네. 지금 새벽 2시 반까지 지금 찍고 있어. 그러면 오늘 어떻게 봤는지 짧게라도 한 번씩 남겨주면 힘이 될 것 같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